안녕하세요. 김RTV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입자분들을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일 때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의미는 참 좋은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아지게 했고 집값이 많이 오른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한 건에 대해서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몇 회요? 1회요. 그럼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갱신이 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이 기간에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전세 4억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계약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2023년 7월 22일에 임대차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럼 세입자는 언제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할까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니까 이 경우 6개월 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2개월 전인 2023년 5월 22일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집주인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2년을 더 거주했다면 다음 임대차 기간은 2025년 7월 22일에 끝이 납니다. 자, 지금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를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한 건에 대해 1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재계약이 이뤄지면 집주인은 임대료 증액을 제한 없이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료 증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너무 많이 올리면 세입자에게 그만큼 큰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을 이제 계약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계약 2는 언제 기간이 끝나죠? 2027년 7월 22일에 끝이 납니다. 그럼 계약 2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한 건당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주의하실 점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계산할 땐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8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이 경우 1개월 전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2021년 7월 29일 24시까지, 즉 2021년 7월 30일 0시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2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만약 이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되는 경우라면 2023년 7월 21일 24시까지, 즉 2023년 7월 22일 0시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죠. 구두일 경우 녹음이 아니면 증명하기 어렵고요. 집주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라면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고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서로 확인서를 써서 보관하시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 증명은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집주인과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1년만 했을 경우 그 1년이 끝났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2년을 거주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다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무조건 2년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세입자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서 새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집 주인이 주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는 임대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요. 그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통보받고 3개월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3개월을 기다릴 여유가 없겠죠. 빨리 본인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한다면 새 임차인은 얼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의 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주인이 주로 요구하는 특약인데요. 1. 세입자는 1년 뒤에 퇴거한다. 자, 이 특약이 있어도 차후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증금과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다. 이 특약이 있을 경우 1년을 계약했어도 차후 2년을 주장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더 살 수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은 집주인과 합의하에 적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자, 다음 세 번째,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 특약은 집주인과 합의하에 작성하셨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아마 계약갱신 청구를 할지 재계약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요. 지금처럼 전셋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임대료 5%를 초과해서 재계약 체결로 2년 거주한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2년을 산 다음에 집주인이 시세만큼 전셋값을 불렀을 때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다른 곳 역시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법 1,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법을 잘 알아두셨다가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김알TV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김알TV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